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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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김묘성 기자님 조영남 씨가 저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세상 깜짝 놀랐습니다. 조영남 씨가 벌써 올해로 80살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머머. 그래서 남다른 팔순잔치 현장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조영남 씨의 그 팔순을 축하하는 현수막 내용을 보면 좀 눈에 띕니다. 어허? 죽을 때까지 산다. 뭔가 각오가 느껴지는 글귀인데요. 네. 조영남 씨를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모였고 와. 또 스스로를 축하하는 자축 무대도 가졌다고 하는데요. 우와. 영상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네. 조영남 선생님의 팔순잔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60을 못 넘길 줄 알았어요. 저를 자꾸 여자로 보셔가지고 제대로 된 여자가 별로 없어요. 조영남 선생님이 직접 축하 무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게. 파도를 가른 인도 땅 배처럼 그대 겨울을 좋아했던 그대 그리고 아,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인데 안진용 기자님 와 팔순잔치인데 무슨 디너쇼? 뭐 그런 느낌도 나요 지금 대박 사건.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은 통상적으로 팔순잔치면은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이런 얘기인데 오신 분들이 말하는 게 범상치가 않죠. 뭔데요? 저를 자꾸만 여자로 보세요. 60세도 못 넘길 줄 알았어요. 이게 평소 조영남 씨가 유머와 농담을 중시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적용된 말씀대로 디너쇼 같은 무대였는데 그러네요. 그 면면을 보면은 세시봉 멤버죠. 송창식, 김세환 씨부터 해서 김홍신 작가, 이용렬, 남궁옥 분, 전유성, 김학래 정말 다양한 분야의 스타들이 총 출동해서 축하 무대를 했는데 무엇보다 야. 마지막 그대 그리고 나를 함께 부르는 모습 여기서만큼은 화합이 느껴졌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저 영상 보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참 조영남 씨와 끈끈한 유대 관계를 이어가는 분들 모두가 일단 너무 반가운 얼굴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오랫동안 이제 TV에서 못 뵀던 연예인분들도 보이고 네네. 근황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누구보다 눈에 띄었던 건 조영남 씨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날의 주인공인데 정말 여든 나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아직도 청춘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 상당히 누가 저 많이 얼굴 여든이라 믿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이렇게 밝고 좋아 보이는 이유가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가 뭘까요?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조영남 씨가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될수록 정말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지는데 그래서 여자친구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난 오히려 그 반대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여자친구도 더 많이 생긴다. 내가 여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영남 씨가 이제 2번 결혼 생활을 하고 정리가 됐는데 네. 3번째 결혼을 꿈꾸는 듯한 그런 기대 섞인 말을 하니까 네. 여기에 일침을 가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배우 김영옥 씨인데요. 네네. 제발 부탁하는데 여든에 무슨 장가를 든다고 하냐. 결혼만은 하지 말라. 이렇게 전곡을 찌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김용옥 선생님이 아주 그냥 이 폐부를 찌르는 후벼 파는 듯한 얘기를 했는데 뭐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결혼은 뭐 무슨 짓이다. 네. 그런 얘기도 네. 있죠. 근데 조영남 씨에겐 전혀 타격감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조영남 씨는 우리 장윤미 변호사 잠깐 설명을 했지만 자유로운 영혼이시잖아요. 네. 2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1914년도에 배우 윤여정 씨와 결혼을 해서 그때 두 아들을 얻었고요. 네네. 13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995년도에 18살 연하의 여성과 2번째 결혼을 했다가 네. 2005년에 이혼을 했는데 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이 2번째 결혼식은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신기하잖아요. 네. 관련 내용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네네. 퍼포먼스라고 있어요. 미술에는 퍼포먼스 있죠. 행위 미술. 난 행위 미술로 결혼식 퍼포먼스를 하자. 이미 헤어진 둘째 부인한테 전화하니까 오케이. 그런데 기자들이 행위 미술을 이해를 못해. 개념을. 그래서 그냥 결혼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혼을 2번 한 마당에 그걸 한 이유가 뭡니까?
면사포를 씌워주고 싶다 하는 욕망 때문에 그분은 멋있는 그 면사포를 써본 적이 없잖아. 결혼식이라는 게 완성도 있게 하려면 주례, 사회, 축하 그래서 완벽한 결혼식이 된 거예요. 다 있었어요. 주례, 사회 다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히트가 PD 한 20명이 쫙 나와서 레디 비밀 불렀는데 너무 근사했어 그때. 행위 예술을 이해하지 못한 언론인 정말 송구한데 안진영 기자님. 와 근데 어쨌든 그걸 기획한다는 게 대단합니다 진짜. 자, 지금 방송을 보면서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의 결혼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내와 이혼 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혼 후에 결혼을 한다? 이상하잖아요. 네. 이게 결혼식 퍼포먼스, 실제 결혼식은 아니었다는 거죠. 네. 자, 근데 행위 예술을 말씀하셨는데 행위 예술이라는 거는 중요한 건 누군가는 이게 행위 예술이라는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작 중요한 거는 여기에 온 하객들도 이게 퍼포먼스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진짜 결혼식인 줄 알고 친척들도 오고 축의금도 내길래 받았다고 어머나, 하는데 어머나. 상황이 이러니까 아니 거기에 참석한 이 지인들도 진짜 결혼식인 줄 알고 축의금을 내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결혼식으로 기사를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왜 조영남 씨를 보고 시대를 앞서간 아티스트란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앞서갔는데 아직 그 시대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이종근 평론가님 조영남 씨라면 앞서 김영옥 씨가 제발 장가는 가지 마 그랬는데 세 번째 결혼 가능성 충분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세 번째라니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세 번째가 아니라 네. N번째. N번째. 왜 세 번째로 가둬놓으려고 하십니까? 충분히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신 네네네. 분. 저는 조영남 씨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네.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야, 하는 맞아요. 운명을 진짜 사랑하시는 분, 운명을 진짜 즐기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껏 정말 무한대로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인데 네. 그러면서도 조영남 씨 의외로 본인의 마지막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관련 이야기 한번 듣고 아, 오시죠. 뭘까요, 네? 그럼 요즘에 제일 재밌는 건 뭐세요? 그러면 제일 꽂혀 있는 재밌는 거. 거는 여친 만나는 거. 만나서 쇼핑 가고 영화 가고. 지금 여친이 계세요? 여러 명 있지. 여러 명이요? 서열 다 있고 서열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안 늙으시나 봐. 사랑을 늘 하고 여친이 있으니까 젊음이 유지하시는 듯한 비결인 것 같아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꽤 되시죠? 내일 모레가 80이야. 건강한 신이 내리는 거야. 내 밑에 놈들 여러 명 죽었어. 미리 쓰는 유서라고 있었어. 미리 쓴 유성. 그래서 처음 했을 때는 내 옆에 있는 여자한테 반을 주라. 그 나머지는 그런데 그건 잘못했더라고. 그래서 다시 썼어. 두 번째 쓸 때는 분배가 달라지지. 자식 셋이니까 4등분에 4분의 1은 나 옆에 있던 여자.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아니 근데 김묘성 기자님 보통 우리가 이제 물론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유서란 단어 또 유언이란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숙연해지고 할 텐데 조영남 씨는 역시 유서라는 내용을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밝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맞습니다. 조영남 씨 하면 이퀄 특유의 유쾌함이 꼭 붙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사랑꾼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제일 재미있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여자친구와 함께 뭐 시간을 보내는 거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만나서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그 시간이 가장 좋은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여러 명 있다. 그리고 서열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거 시대를 앞서 나갔기보다는 시대를 뛰쳐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리고 재산적인 부분도 방송에서 여러 가지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100억 원대의 청담동 아파트 내부를 공개하기도 하고 어머나. 인터뷰도 여기서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을 초대하면서 파티도 이곳에서 많이 합니다. 네. 방송인으로서 꾸준히 또 활약도 했기 때문에 재산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그래서 유서 부분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눈이 쫑긋해 귀가 쫑긋했던 것 같습니다. 아. 유서 내용을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여자에게 재산의 반을 줘라라고 처음에 유서를 썼다고 해요. 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썼는데요. 두 번째 쓸 때는
자식이 셋이다 보니까 4분의 3은 자식에게, 4분의 1은 내 옆에 있는 여자에게 줘라라고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써놓고 정신이 퍼뜩 들었나 봐요. 근데 앞서 그 영상에 우리 MBN의 인기 예능 가보자고에 조영남 씨 이제 자택 내부가 나와서 공개가 됐고, 와 저렇게 넓어? 근데 또 눈에 띄는 게 안진용 기자님, 그 마치 어디 미술 갤러리처럼 많은 그림들이 막 빼곡히 쌓여 있는 게 있는데, 혹시 지금도 조영남 씨가 이 미술 작품을 만들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아직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래요? 조영남 씨 인생에서 3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연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래, 세 번째가 그림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대작, 대신 그림을 그리게 했다, 이게 사기죄다라고 해가지고선 법적 판단을 받은 적이 있죠. 그때 그랬죠. 네. 이게 대법 결론도 나왔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하. 이게 2011년에 문제가 됐는데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2020년 대법에서는 최종적으로 이건 조영남 씨의 고유 아이디에서 출발했다고 해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조금 전에 그 방송에 나왔던 조영남 씨 댁을 직접 방문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일단 집에 들어가면 거의 화실이에요. 그래요? 집에 그림이 가득한데 네. 평소에도 이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집에서 그 그림을 그리는 게 본인의 낙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까지도 조영남 씨가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최근에 또 책을 또 내기도 했었는데 본인의 예술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종근 평론가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영남 씨 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뭐 자유로운 영혼이란 그 표현과 직결되잖아요. 조영남 씨 하면은. 네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조영남 씨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참 편하다. 왜냐 아까도 노래하는 모습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그렇죠. 막 이렇게 막 악을 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복심으로 이 복성으로 부르는 것 같은데 진짜 노래가 자연스러워요.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조영남 씨 노래하면 편안함을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주옥 같은 노래들이 있죠. 맨 처음 데뷔할 때는 닐라일라라는 노래로 이제 그 번안곡이죠. 데뷔를 했고 네네. 주로 이제 번안곡을 많이 세시봉에서 네.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어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어떤 층을 달리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는 20대만 좋아하고 어떤 가수는 뭐 60대만 좋아하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근데 조영남 씨는 시대를 초월하고 또 나이를 초월하고 그런 세대를 초월하는 그런 팬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유는 네. 목사님 표현처럼 조영남 씨의 노래는 누가 들어도 시대가 다르더라도 늘 편안하게 들려오는 노래, 그리고 가사가 사실은 또 사랑 노래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 사랑이란 게 모든 보편적인 어떤 감성으로 가사에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100억 원대 이 집에 산 수 있는 어떤 요인도 자신의 작사 작곡비에 많은 부분이 또 저작권료로 네. 들어오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영남 씨의 팔순잔치 관련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재미난 에피소드는 저희가 지금 오늘 맛배기만 보여드린 거고요. 진짜 본방송은 내일 밤 11시 동치미 본방송을 보시면 정말 더 많은 풍성한 얘기를 보실 수 있으니까 MBN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